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금요일의 요일별 코너 영화 속 실화 이야기 영실이 순서입니다. 오늘은 최강희 영화평론가로부터 아메리칸 갱스터 이 실화 영화를 소개해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화 소개에 앞서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유족들 그리고 아직 실종 상태에 있는 그 가족들 애도하는 영화계 분위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희 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영화계도 이 세월호 침몰 사고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희생된 그 유족들에 대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애도의 표시, 영화 관련 각종 행사가 이제 취소되는 사례가 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사고가 발생한 게 벌써 엊그제인데요. 16일부터 뭐 쇼케이스라든가 영화 제작 보고회 이런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16일로 예정이 됐던 영화 영린의 그 무비 토크가 취소가 됐고요. 또 어제 예정됐던 리오2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의 VIP 시사 역시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독이라는 작품의 제작 보고회, 또 오늘로 예정됐던 표적이라는 영화의 쇼케이스 줄줄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취소한 제작사나 기획사들이 단순히 행사를 취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의 메시지 좀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 리오2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를 애도하고자 17일 진행 예정이었던 리오2의 VIP 시사회 사전 행사를 취소합니다. 목소리 연기에 참여한 성우진과 뮤지컬 배우진 모두 사고 희생자 유족의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일정을 후일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밖에 다른 영화 제작사, 기획사 이런 데서 비슷한 내용의 애도를 표시를 했습니다. 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워낙 사고 자체가 좀 크고 또 희생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화계 역시도 이 사건을 좀 무겁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희생자들, 아직도 실종된 분들 모두들 다 학생들,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또 마음이 무겁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영화 소개를 하러 와야 되나, 참 그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예, 아직 실종 상태에 있는 분들 아무쪼록 좀 무사히 귀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선정해 오신 영화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실화 영화는요, 바로 리들리 스콧 감독이 연출한 아메리칸 갱스터라는 작품이고요. 지난 2007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는데요. 흥행 성적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출연진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흑인의 대표 배우죠. 덴젤 워싱턴. 그리고 러셀 크로우. 이 두 배우가 이제 주연으로 등장한 묵직한 누아르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 영화, 특히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들 여러분들 보시면은 참 뭐 저렇게 한심하게 영화를 찍나라고 생각할 적도 있죠. 오락 영화라든가 너무 단순한 스토리, 또 선과악의 이분법을 이렇게 나누고 또 악당을 처치하고 등등.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 미국 영화의 또 다른 저력이 미국의 어떤 역사에 대한 반성적 성찰 이런 것들을 담아낸 작품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 베트남전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른바 뉴 아메리칸 시네마라고 해서 1970년대에 미국 영화계에 어떤 새로운 바람이 불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작품들이 일단 잘 아시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대부라는 영화, 또 베트남전 영화인 지옥의 묵시록,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택시 드라이버, 이러한 그 걸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전이 그 미국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 뭔가 반성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영화인들에게 이제 종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라 그럴까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딴따라, 영화 만드는 딴따라죠. 또 한편으로는 지성, 이것이 할리우드 내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9.11 테러하고 이라크전 이후에도 그 미국에서 할리우드 영화에서 상당히 그 자기네 나라의 어떤 일방주의적 외교 노선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들이 또 잇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리아나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예. 또 뭐 굿나잇 앤 굿럭이라고 하는 작품, 뭐 바벨 이런 사회성 짙은 영화도 있었고, 또 인사이드맨이라든가 마이클 클레이튼 뭐 이런 작품들이 이제 2000년대 중후반에 쭉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007년에 나온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아메리칸 갱스터도 마찬가지로 미국 역사, 미국 현대사의 어떤 이면의 부조리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 그리고 성찰을 담아낸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명은 뉴욕 할렘 암흑가의 두목입니다. 바로 프랑크 루카스라고 하는 흑인 보스죠. 흑인 조폭 보스입니다. 한마디로. 예. 그리고 또 한 명은 부정부패가 만연한 경찰 조직 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부패하지 않은 형사, 리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러셀 크로우가 이 역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할렘가의 마약 범죄 소탕을 위해 특별 수사반을 결성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근데 프랑크 루카스 암흑가의 두목은 상당히 영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전의 혼란한 상황을 틈타서 이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를 오가면서 거기에서 아주 순도가 높은 마약을 굉장히 싼 값에 사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미국 내에 풀어서 엄청난 떼돈을 벌게 되죠. 근데 이렇게 그때 당시에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마약을 밀수해 들어오려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죠. 누군가의 공모가 필요합니다. 뒤를 봐주는 사람이 뒤를 있었겠군요. 봐주는 배후가 필요하겠죠. 누가 봐줬겠습니까? 바로 군인들 그리고 경찰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바로 공모를 해가지고 바로 프랑크 루카스로부터 일종의 뭐 그 커미션을 받았겠죠. 금전적 뒷돈을. 이익을 취하고 네, 뒷돈을 예. 받으면서 이 프랑크 루카스의 거대한 어떤 범죄 행각을 묵인해 준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프랑크 루카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경찰이 봉이에요. 돈만 찔러주면 그냥 눈 감아주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 앞에 나타난 러셀 크로우, 리치 로버츠라는 형사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 법을 집행하는 정의로운 그런 형사였던 거예요. 이 돈을 사람이 찔러줘도 통하지 않는. 네, 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뭐라 그럴까요? 그 결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바람둥이라는 거 외에는 다른 하자가 전혀 없는. 네, 그야말로 청렴한 형사 그 자체입니다. 예. 근데 이제 리치 로버츠가 마약 수사를 하다가 이 마약 조직의 이제 조직의 그 배후를 이렇게 파다 보니까 결국은 프랑크 루카스라는 인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프랑크 루카스를 이제 검거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둘이 좀 마주치게 되는데 이 마주치는 와중에 일종의 딜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왜 딜을 하게 되냐면 이 프랑크 루카스의 뒤를 봐준 거대한 부패 조직, 바로 경찰 내에 그 부패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기서 프랑크 루카스와 그 러셀 크로우가 딜을 함으로써 그 더 거대한 경찰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그러니까 부패한 조직이죠. 그러니까 너는 좀 봐줄 테니까. 네, 너를 조금 너의 봐줄 테니까 배우를 다 대라. 해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국 프랑크 루카스라는 사람 실존 인물인데요. 이 사람 마약 밀매 공모죄로 기소돼서 70년 구형받았습니다. 70년 구형받았고요. 2,500억 달러 정도의 재산을 또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프랭크와 리치의 바로 이 딜에 의해서 뉴욕 마약 관련 경찰의 75%가 체포됩니다. 대단한 부패죠. 예. 마약 관련 경찰의 75%가 모두 부패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프랭크의 가족 30명도 전부 마약 밀거래로 감옥에 들어갔고요. 어쨌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리치 로버츠가 이 사건을 맡은 뒤에 이 다음에 경찰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변호사 개업을 해요. 근데 변호사 개업을 해서 만나게 된 첫 번째 고객이 바로 자신이 감옥에 집어넣은 프랭크 루카스였습니다. 프랭크 루카스를 변호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프랭크 루카스를 성심성의껏 도와줘서 예. 형량을 15년으로 감형합니다. 70년에서. 70년 구형된 피고인을 예. 15년만 살게. 15년만 살게. 그래서 프랭크 루카스가 결국 1991년에 석방이 되죠. 예. 그러니까 너는 원래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되는 놈인데 너 나 도와주면 15년 정도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딜을 이제 하고 또 사실상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랄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모된 부조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정의를 지키고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들이 범죄자의 편에 서게 되면서 세상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있죠. 예, 간첩 증거 조작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예. 국정원도 마찬가지죠. 뭐 법을 지켜야 될 가장 그 모험적으로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법을 어기잖아요. 예.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도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과 한마디로 그냥 끝내잖아요. 법을 또 전공하고 네. 전문적으로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네. 어떻게 하면 이 교묘하게 법을 피해갈까 이 네. 공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서 법을 어기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만 법을 지키라고 하면 이게 통하겠습니까? 법을 지키는 놈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예. 바로 저는 한국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 사회는 이 영화의 실존 인물이자 또 주인공인 러셀 크로우가 연기한 리치 로버츠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좀 나와서 제발 좀 이 부도덕한 세상을 한번 확 깨끗하게 클린 청소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이 영화 아메리칸 갱스터를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근접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네. 권은희 가장이 네. 예, 그런 일을 하고 네. 이미 또 사법시험을 패스했기 때문에 변호사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예, 뭐 수사를 끝까지 맡았다고 한다면 네. 그런 설정이 좀 가능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못 죽여서 안달이잖아요, 또 우리는. 그렇죠. 예, 바른 말 하면은 그냥 매장시켜버리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과연 이 사회에서 어디에서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정의라는 것을 집행할 수 있고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존재하기나 한 것인가. 이런 그 깊은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찌됐든, 아메리칸 갱스터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이 보여주는 것은 미국도 이렇게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적이 있었다. 예. 하지만 정말 양심적인 단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힘이라면 더욱더 빨리 세상이 개선될 수 있겠죠. 예. 네. 우리 관객들이 이 영화를 좀 보면서 네네. 예, 많은 것을 좀 깨닫고 네. 특별히 우리 사회의 네. 그 지도층이라는 분들 네. 이 영화를 보고 많은 것을 좀 되짚어보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요. 아니, 딴 건 안 바래요. 뭐 무능력한 것도 뭐 괜찮고 다 안 바라고 그냥 법만 지켰으면 좋겠어요. 법이라도 좀. 예. 법을 안 지키니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예. 예. 아이언맨이라도 출동시켜가지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습니다. 예. 정의가 비판을 받는 그런 네. 사회 분위기 네. 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특별히 국정원 사건 언급을 했는데 네. 그 협력자 김 씨라는 분도 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네. 뭐 이런 딜 자체가 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그렇습니다. 수사를 좀 예, 했으면 좋았을 그렇습니다. 텐데 네. 그것까지도 이르지 못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치 로버츠라는 형사는 정의로움과 동시에 굉장히 수사 능력도 뛰어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방금 지금 딱 잡아놓은 자기 안에 그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 그 물고기를 그냥 잡느니 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 물고기를 놔준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물고기를 잡은 그런 상황이라 본다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죠. 이런 예. 영리한 법의 집행자가 제발 한국 사회에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대한민국에서 법을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코리안 갱스터 여러분들, 이 아메리칸 갱스터를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화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